창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사업 아이템이 혹시 고민이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창업 비용은 9,5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이 1억 원 가까운 돈을 그대로 두고도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자본 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 창업 혹은 경험 창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나 하는 거 아닌가? 내 지식을 누가 돈 주고 사겠어? 내 경험은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팔리기나 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도 단순히 취미 생활을 이렇게 즐기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을 찾아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정도면 나도 시작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려면 평균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넘게 모아야 될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더 클 거예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폐업하게 되면은 폐업 비용도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금액만 작게 잡아도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폐업 비용까지 합치면 실패했을 때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닐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을 거고요. 가족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창업을 결심하는 것은 한치 앞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독서 모임에 나오시던 한 분은 카페 창업을 꿈꾸셨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시작조차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혹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만 하느라 항상 미루시기만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닐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공포,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느끼는 죄책감,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될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집 청소에 돈을 지불한다는 걸 10년 전에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침대 매트리스 청소부터 냉장고 정리, 그 다음에 집안 정리 정돈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찾습니다. 숨고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정리정돈만 검색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의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집밥이라는 말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주부의 이런 집밥 레시피 하나가 수만 명의 팔로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돈의 흐름에는 가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는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가치가 낮다면은 돈을 계속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대체 뭘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신혼부부입니다. 아기를 이제 갓 낳아가지고 갓난쟁이 아기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아이가 갑자기 울어서 가보니까 열이 39.8도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보였던 이 부부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이때 만약에 베테랑 엄마의 육아 팁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쾌하게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요. 그 순간에 그 정보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런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비대칭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력 있는 부모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정보고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 받고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런 경험이 돈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못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험 창업 그리고 지식 창업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전자책이나 강의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지. 나같이 특별한 능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전자책 강의 이거 누가 사겠어. 그건 유명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들 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실제 사례들을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투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제 지인 중 한 명은 외환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경험과 이런 전략을 강의로 만들어서 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함께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했고 그 지인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정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분이라면은 저는 과외 선생님으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효율적인 과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과외 선생님들을 위한 한정판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총 1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희 노하우가 실제로 팔렸다는 것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일상에서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탐방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자신만의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먹는 이 음식과 어울리는 음료가 뭔지 혹은 이 음식하고 같이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은 뭐가 있을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미로 사진을 찍는 분이시라면은 스마트폰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해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원데이 클래스나 전자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못 찍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방법만 알려드려도 충분히 그에 따르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안일이나 살림에 능숙한 전업주부시라면은 정리정돈 노하우나 살림 팁을 공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컨설팅 서비스나 전자책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무슨 사업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콘도 마리에라는 일본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정리정돈 고수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리정돈 컨설팅을 시작하셨고요. 이 정리정돈 노하우 하나만으로도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넷플릭스도 출연했고요. 이런 본인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십억 자산가도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걱정이라면 떠먹여 드릴게요. 다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수익화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캡처해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쌓은 작은 노하우라도 초보자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취미로 즐기는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상에서 겪던 그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창업을 꿈꾸신다면은 특히나 처음이라면은 자본금이 들지 않는 이 경험 창업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경험 창업이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경험을 체계화해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자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겪어봤던 것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덜 아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그 마음이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창업 아이템이 될 만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요리를 좋아해서 매일 집에서 요리하는 주부예요. 취미로 테니스를 3년째 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군 이래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창업에 2억 5천만 원이나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행했던 스마트 스토어,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했고, 브랜드 제작, 해외 구매 대행, 리셀링 등 여러 사업에도 도전했었습니다. 이 강의료만 해도 저는 1,0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이렇게 돈을 벌려면 큰 자본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년 동안 과외했던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노하우들이 다른 선생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정보였던 겁니다. 자본 없이 시작한 이 작은 시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망설였거든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과외, 스터디 카페 운영, 독서 모임까지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0만 원 넘게 투자했지만 실패했던 그 경험조차도 이제는 제 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카페나 식당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경험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경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하우 인컴의 정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